안녕하십니까, 현관나입니다. 오늘은 역행렬을 구해보는 방법을 배워보겠습니다. 역행렬이라는 거는 행렬 A가 이렇게 있는데, 물론 이런 A는 n/n짜리 장방행렬을 말하는 거거든요. 역행렬이라는 거는 이 A에 대해서 이렇게 첨자를 써서 쓰는 건데, 뒤에 A를 곱해놔도 그렇고 다음에 A 인버스 이렇게 써놔도 아이덴티티가 되는 매트릭스를 인버스라 불러요. 그러니까 이거는 기호적인 표현이고요. 사실은 이 관계를 만족하는 이 B라는 n/n 매트릭스를 우리는 표기하기로 A의 인버스다, 이런 식으로 쓰는 겁니다. 우리가 얘를 inverse of A라고 부르죠. 그럼 얘를 구하기 전에 우리가 지난번에 디터미넌트를 구했던 거, 그리고 에일리언 코팩터 익스펜션을 해가지고 구했던 거 한번 떠올려 볼게요. A랑 이렇게 있다고 쳐볼게요. 이 A라는 매트릭스를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이런 A라는 매트릭스가 있는데, 제가 이 A의 디터미넌트를 구할 때 첫 번째 행을 가지고 코팩터 익스펜션을 해볼게요. 그러면 디터미넌트 오브 A는 첫 번째 행에 있는 원수를 이렇게 써주고요. 그 다음에 부호로 앞에 써줘요. 그리고 그 뒤에 마이너라는 거 붙여주거든요. A11에 대한 마이너, A12에 대한 마이너, A1n에 대한 마이너. 그리고 얘를 제가 이 부호랑 마이너를 가리켜서 코팩터라 불렀어요. 그래서 얘네 두 개를 한 번에 A11에 대한 코팩터라 해가지고 C로 한번 표현해 볼게요. 다시 표현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디터미넌트 오브 A를 구할 건데, 두 번째 행을 가지고도 코팩터 익스펜션을 해봐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렇게 숫자를 써주고, 그 다음에 앞에 부호를 붙여주고, 그 다음에 각각에 대한 마이너를 또 써줘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부호랑 마이너를 가지고 코팩터라 불렀는데, 제가 이 해당 원소에 대한 코팩터를 똑같이 C로 표현해 볼게요. 그러면 A21, C21, A22, C22, A의 2n, C2n 이렇게 되고요. 같은 방법으로 n번째 행에 대한 디터미넌트 오브 A의 코팩터 익스펜션을 하게 되면, 디터미넌트 오브 A는 각 원소를 한번 써주고요. 그 다음에 부호로 써주고, 그 다음에 마이너를 써줘요. 얘도 마찬가지로 부호랑 마이너를 붙여서 코팩터로 부르고, 이 코팩터로 또 표현을 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그랬더니 뭔가 이 디터미넌트를 표현하는 방식이 코팩터로 표현하게 되면 굉장히 규칙적이죠. 이렇게 구하는 거, 곱해서 더하고, 곱해서 더하고, 곱해서 더하는 거, 또 여기도 곱해서 더하고, 곱해서 더하고, 곱해서 더하는 거. 바뀌는 게 첫 번째 첨자들만 계속 고정적으로 바뀌어요. 그렇죠? 그래서 얘를 보고 뭔가 행렬의 곱셈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곱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준다면 계산이 편리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지난번에 배웠던 익스펜션 오브 에일리언 코팩터를 생각해보면, 여기 원소가 잘 안 맞는 상태에서 계산을 하게 되면 그 곱한 결과는 0이 되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음과 같은 매트릭스를 한번 생각해봐요. 일단 A가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A가 있으면은 제가 임의로 큰 C로 이렇게 써주고요. 이 C라는 매트릭스를 하나 정해줘요. 어떻게 정의하냐면 A11에 대한 코팩터 부호에다가 마이너를 붙여준 거예요. 이거를 C11이라 써주고, A12에 대한 코팩터를 C12라고 써줘요. 이런 식으로 모든 원소에 대해서 다 코팩터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렇게 써주고 보면은 제가 A의 첫 번째 행에 있는 원소랑 C에 있는 첫 번째 있는 행의 원소를 마치 이너 프로덕트에서 곱하게 되면, 아까 전에 디터미넌트 오브 A 있는 이 부분을 얻을 수 있고요. A의 두 번째 행과 C의 두 번째 행을 마치 내적해서 곱해서 더하고, 곱해서 더하고, 곱해서 더하면 여기 있는 두 번째 식에 의해서 디터미넌트 오브 A를 구할 수 있게 돼요. 그러겠죠? 그래서 행렬의 곱셈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A의 C 트랜스포즈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거 곱하는 거예요. 이거 곱하게 되면 어떻게 결과가 나타나게 되냐면, C를 뒤집었으니까 이렇게 나타나겠네요. 여기서 한번 곱셈을 해봅시다. 곱셈을 해보면 첫 번째 행과 첫 번째 열을 곱하게 되면 1행 1열 원소는 여기에 1행 1열 원소가 되겠죠. 근데 곱한 거 보면은 이렇게 곱해서 더한 게 여기서는 이렇게 곱한 거랑 똑같죠. 그게 디터미넌트 오브 A였어요. 어떤 숫자가 나오죠. 1행 1열 원소에는 디터미넌트 오브 A가 들어가요. 그 다음에 2행 2열 원소도 한번 볼까요? 2행 2열 원소는 여기에 들어가는 원소는 여기에 2행과 여기 뒤에 있는 2열을 이용해가지고 만들거든요. 이렇게 곱해서 더하는 게 여기에 들어가죠. 그 값은 A의 2행과 C의 2행을 곱해서 만든 거랑 똑같아요. C는 트랜스포즈 된 거니까요. 근데 그 값이 디터미넌트 오브 A였어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다이고널 엘리멘트들은 다 디터미넌트 오브 A가 나올 거예요. n행 n열도 봅시다. n행 n열 곱해서 더하면은 A의 n행과 C의 n행을 곱해서 더한 거랑 똑같죠. 그러면은 아까 전에 관찰에 의해서 디터미넌트 오브 A가 될 거예요. 그러죠? 근데 나머지 원소들은 다 0이 됩니다. 왜 0이 되는지 한번 볼게요. 제가 만약에 1행 2열 원소를 한번 알아보고 싶어요. 1행 2열은 A의 1행과 C 트랜스포즈의 2열을 쓰거든요. 그러면은 이 C들이 전부 다 부호에 마이너가 붙어있는 형태였잖아요. 그죠? 근데 인덱스가 맞지 않아요, 서로.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배웠던 에일리언 코팩터 익스펜션이랑 완전히 똑같아지기 때문에 이렇게 1행 1열, 2행 2열, n행 n열 원소가 아닌 원소들은 순서가 맞지 않는 상태에서 코팩터 익스펜션을 하게 되면 행과 열이 틀어진 상태에서 계산을 하게 돼서 그 결과물은 에일리언 코팩터 익스펜션에 의해서 다 0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그 결과물은 전부 다 0이에요. 그렇죠? 그럼 이거는
아이덴티티 매트릭스에 디터미넌트 오브 A라는 숫자를 곱해놓은 스칼라 매트릭스가 되는 거예요. 그죠? 얘를 다시 쓰면 디터미넌트 A 숫자에다가 이렇게 생긴 매트릭스를 곱해놓은 거랑 똑같고요. 이걸 다시 쓰면 디터미넌트 오브 A 곱하기 아이덴티티 매트릭스가 되는 거죠. 그렇죠? 같은 논리로 하게 되면은 이 C 트랜스포즈 A를 곱하게 되면 역시 같은 숫자를 얻게 됩니다. 이렇게요. 그러면은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이 디터미넌트 오브 A가 0이 아니라면, 만약 디터미넌트 오브 A가 0이 아니라면 A 곱하기 디터미넌트 A분의 1에다가 C 트랜스포즈 이렇게 곱해놓은 매트릭스는 이것도 이용해서 디터미넌트 A분의 1 C의 트랜스포즈 곱하기 A는 아이덴티티 매트릭스가 되겠네요. 그렇죠? 즉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디터미넌트 오브 A가 0이 아니라면 A 인버스는 디터미넌트 오브 A분의 1 곱하기 코팩터로 만들어 놓은 매트릭스의 트랜스포즈한 거랑 똑같습니다. 근데 이러면은 구하는 스텝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쓰면 너무 복잡하죠? 그래서 제가 약간의 이름을 지어 놓겠습니다. 저는 항상 TA를 했을 때 수강생들에게 A의 인버스를 구하고 싶으면 항상 5개의 스텝을 밟으라고 강조를 했어요. 왜냐면은 처음 배우게 되면은 너무 스텝이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1번 디터미넌트 오브 A를 구한다. 이게 스텝 1입니다. 두 번째, 모든 원소에 대한 마이너를 계산합니다. 그러면은 제가 이걸 편의상 M이라고 쓰고 여기 들어가 있는 원소를 M11, M12, M1N 각각 원소의 순서에 맞게끔 이렇게 구해줍니다. 그 다음에 실제로 저희가 필요한 건 코팩터죠. 코팩터는 여기다가 부호로 붙여놓은 거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사인을 붙여 코팩터들을 계산합니다. 제가 이거를 C라는 매트릭스로 쓰고 얘를 뭐 코팩터 매트릭스라고 불러도 되는데요. 여기다가 위치에 맞게끔 부호로 붙여줘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1행 1열 원소에는 1 더하기 1 붙여주고 마이너스 1에 1 플러스 2 붙여주고 이렇게 써주고 이렇게 써줍니다. 그 다음에 이 C라는 매트릭스를 트랜스포즈합니다. 이 원소들을 각각 위치에 맞춰서 C11, C12, C1N, CNN 이렇게 써주면은 이거를 저희가 어드조인트 매트릭스라고 불러요. 이건 이름입니다. 그러면 순서가 뒤집혀서 이렇게 구해지겠죠. 그 다음에 이 C 트랜스포즈랑 디터미넌트 오브 A를 이용해서 A 인버스를 정의하기로 했으니까 A 인버스를 디터미넌트 오브 A로 나눠줍니다. A 인버스를 이렇게 쓰고 어드조인트 매트릭스 A의 앞에다가 디터미넌트 오브 A를 나눠줘요. 이렇게 5개의 스텝을 이용해서 A의 인버스를 구할 수 있게 돼요. 그러면 당연히 필요한 거는 1번 스텝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디터미넌트 오브 A가 만약에 0이 되면 이건 못 구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A의 인버스가 존재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1번 스텝 먼저 해보면 이 A의 인버스를 구해야 되는지 구할 필요가 없는지를 금방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일단 간단한 예시를 한번 풀어봐야겠죠. 일단은 어려운 걸 풀기 전에 우리가 2x2 매트릭스는 금방 알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일단 디터미넌트 오브 A도 2x2의 경우에는 되게 쉬웠고요. A를 A, B, C, D로 쓰게 되면 A의 인버스는 AD-BC분의 1, 디터미넌트분의 1이죠. 그 다음에 A와 D의 순서를 뒤집어줍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B와 C에 마이너스를 붙여줘요. 이게 A의 인버스의 정의입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A가 이렇게 생긴 매트릭스면은 A의 인버스는 AD-BC에서 마이너스 2분의 1, 그 다음에 A와 D의 순서를 바꿔주면 4, 1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이렇게 되겠네요. A의 인버스가 구해졌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생긴 매트릭스 한번 구해볼까요? A가 이렇게 생긴 매트릭스라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1번 디터미넌트를 구해야 됩니다. 디터미넌트 오브 A는 제가 0이 속해 있는 행을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그 다음에 디터미넌트 오브 A는 27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를 다 구해봐요. 1,1에 대한 마이너는 얘를 가지고 만드는데 마이너스 48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1,2에 대한 마이너는 얘를 가지고 만드는데 마이너스 42예요. 얘에 대한 마이너는 이거 가지고 구하는데 마이너스 3이에요. 같은 방법으로 얘에 대해서도 구하게 되면 마이너스 24 이렇게 구해지고요. 그 다음에 코팩터를 구하게 되면 사인을 맞춰줘야죠. 여긴 그대로고 여긴 바뀌고 그대로고 바뀌고 그대로고 바뀌고 그대로고 바뀌고 그대로고 그 다음에 A 트랜스포즈를 해줘요. 그러면은 어드조인트 매트릭스라고 써놓고 얘를 트랜스포즈하면 이렇게 구해지고요. 얘를 아까 전에 구한 디터미넌트로 나눠주게 되면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계산이 엄청나게 많죠. 그리고 애초에 마이너를 구할 때도 디터미넌트를 여러 번 엄청나게 많이 계산해야 되니까 별로 쉽지는 않은 일 같아요. 계산 실수가 많으니까 반드시 스텝을 나눠서 해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끝으로 결과가 맞았는지 틀렸는지를 계산해 보려면은 이 매트릭스랑 이 매트릭스 한번 곱해봐야 돼요. 그러면 정답인지 아닌지 금방 알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럼 벌써 계산이 엄청나게 많으니까 연습할 때 제가 잘 공부했는지 아닌지를 알아보기가 쉽지가 않아요. 시험 시간은 좀 더 쉽지가 않겠지만 연습할 때는 적어도 내 방법이 맞았는지 틀렸는지 알아보고 싶은데 그 방법을 엑셀로도 한번 알려드릴 거예요. 근데 배우기 전에 간단한 성질들 몇 개만 배워봅시다. 인버스의 성질들에서 한번 알아볼게요. 1번 A가 인버스가 존재한다 치고 그것의 인버스는 A예요. 왜냐? 정의가 이랬잖아요. A의 인버스는 이렇게 생긴 걸 말해요. 이걸 만족하는 친구가 A 인버스잖아요. 지금 A가 원래 행렬이고 옆에다가 뭘 곱해놨더니 아이덴티티가 되는 매트릭스를 정의로 인버스라 불렀어요. 반대로 원래 행렬이 얘라고 한번 해볼게요. 얘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생긴 매트릭스 뭐가 있는데 여기에다가 A라는 매트릭스를 곱하고 그 왼쪽에도 A를 곱해놨더니 아이덴티티가 된다. 그러면 우리가 표기하기로 그것의 인버스는 A라고 써요. 그죠? 정의상 당연하게 되겠죠. 두 번째 성질, A, B의 인버스. 이게 A도 다 인버스가 있고 B도 인버스가 있다고 치면은 B 인버스, A 인버스가 돼요. 왜 그런지를 보면 A, B랑 이걸 곱하고 아이덴티티가 되죠. 그러면 아이덴티티는 곱 하나만 하고 아이덴티티가 돼요. 반대로 A, B 앞에다 곱해놔도 얘는 가운데에 있는 A 인버스랑 A랑 먼저 곱해서 아이덴티티로 만들어주고 아이덴티티는 이렇게 곱해놔도 다시 뒤에 있는 친구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 얘는 또 아이덴티티가 돼요. 그죠? 그러면은 A, B의 인버스라고 쓰는 친구는 얘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참고로 이거랑 되게 유사한 친구가 하나 있네요. 생긴 게 똑같은 게 뭐냐면은 A, B 트랜스포즈라는 게 있어요. 얘는 곱셈만 정의되면 되기 때문에 둘 다 뭐 역행렬이 존재해야 된다든지 둘 다 정방행렬이어야 된다든지 그런 조건은 없어요. 뭐 이런 게 있었어요. 3번 A의 트랜스포즈에 인버스가 존재한다 치면 얘는 A 인버스에다가 트랜스포즈를 해놓은 거랑 똑같아요. 왜 그런지 한번 보죠. A 트랜스포즈라는 원래 매트릭스에다가 A 인버스 트랜스포즈라는 거 한번 곱해놔요. 얘는 이 위의 성질을 이용해서 이게 되거든요. 둘이 순서가 바뀌면서 트랜스포즈가 위로 올라가고 그럼 얘는 안에서 아이덴티티가 돼서 아이덴티티의 트랜스포즈는 또 아이덴티티니까 이렇게 되고요. 반대로 이렇게 써놔도 같은 이유 때문에 안에서 또 아이덴티티가 되고 트랜스포즈를 씌우고 그것의 트랜스포즈는 역시 또 아이덴티티가 되죠. 이 두 이유 때문에 A 트랜스포즈의 인버스라고 하는 친구는 얘예요. A 트랜스포즈의 인버스라고 쓰는 친구는 얘가 됩니다. 네 번째, 어떤 상수를 곱해놓고 A가 인버스가 존재한다 치면은 A 인버스는 S분의 1 A 인버스가 됩니다. 당연히 S는 0이 아니어야겠죠. 그 다음에 5번입니다. A 인버스가 존재한다면 A 인버스는 오직 하나만 존재합니다. 왜 그런지를 한번 볼게요. 제가 B랑 C랑 둘 다 A 인버스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이렇게 B를 써놓고 B는 B 곱하기 아이덴티티랑 똑같잖아요. 근데 아이덴티티는 A 곱하기 A 인버스랑 똑같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제가 A 인버스 자리에다가 C를 쓸 거예요. 이렇게 쓸게요. 그래도 되죠? 이렇게 썼어요. 그 다음에 B, A랑 묶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B도 A의 인버스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가 아이덴티티가 돼요. 아이덴티티 C. 그러면 아이덴티티는 곱해놔 하니까 C가 됩니다. 즉 B랑 C랑 같아져요. B랑 C랑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둘 다 인버스였으면은 걔네들이 똑같아요. 하나밖에 없습니다. 일단 이 5가지 성질을 한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추가로 아까 전에 인버스를 구하는 과정에서 한번 말한 적이 있었는데 이렇게 인버스가 존재하는 A라는 매트릭스를 인버터블 하다고 불러요. 이 조건이랑 디터미넌트 오브 A가 0이 아닌 거랑 동치 조건입니다. 이거는 디터미넌트 오브 A가 존재하지 않으면 인버스를 구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아까 전에 이 A라는 매트릭스 3x3 매트릭스를 구했는데 이게 정말 맞았는지 틀렸는지 한번 빠르게 체크할 수 있는 방법을 엑셀을 가지고 알려드릴게요. 엑셀을 켭니다. 엑셀에다가 아까 전에 매트릭스를 이렇게 써줘요. 이렇게 써줍니다. 그 다음에 다른 자리에다가 매트릭스의 인버스라는 의미에서 M 인버스를 써줘요. 그 다음에 어레이 자리에는 얘를 긁어줍니다. 그럼 엔터를 쳐요. 그러면은 인버스는 3x3가 나야 되는데 홀랑 하나 나왔죠? 그럼 얘를 긁고 3x3만큼 이렇게 영역을 설정해주고 그 다음에 수식 입력줄을 클릭을 해요. 여기가 중요한데 컨트롤 시프트 엔터를 눌러요. 그런 값이 동시에 나옵니다. 그럼 그 결과를 한번 비교해 볼까요? 제가 아까 전에 구한 게 A 인버스가 마이너스 9분의 19, 9분의 8, 마이너스 9분의 1 이렇게 나왔는데 같은 것 같네요. 그 다음에 얘가 정말 인버스가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고 싶었으니까 얘를 두 개를 곱했을 때 얘랑 곱했을 때 아이덴티티 매트릭스가 나오면 되는 거잖아요. 아이덴티티 매트릭스가 나오는지 궁금한데 곱하기를 어떻게 하냐, 매트릭스의 멀티플리케이션이라는 의미에서 M 멀티를 씁니다. 그 다음에 첫 번째 어레이에는 여기를 긁고요. 두 번째 어레이에는 여기를 긁어요. 그 다음에 괄호를 닫고 엔터를 쳐요. 그럼 또 얘는 3x3가 나와야 되는데 꼴랑 하나밖에 안 나왔어요. 또 3x3만큼 영역 선택하고 수식 입력줄 클릭한 다음에 컨트롤 시프트 엔터를 눌러요. 그럼 결과가 나오죠? 얘는 지금 0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1, 0, 0, 0, 0, 1, 0, 0, 0, 0, 1 나왔으니까 아이덴티티 매트릭스네요. 잘 됐어요. 그 다음에 예전에 제가 연립일차 방정식을 세운답시고 예전에 예시로 들어줬던 이 매트릭스 4x4 매트릭스 계산하기 엄청 힘들겠죠? 얘도 인버스를 한번 구해볼게요. 이 매트릭스인데 얘 인버스를 구하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다가 M 인버스를 써주고 그 다음에 어레이를 이렇게 긁어요. 괄호 닫고 엔터 쳐줍니다. 이 결과물에 당연히 4x4가 나와야겠죠? 이렇게 4 곱하기 4 영역 선택해주고 수식 입력줄 클릭해준 다음에 컨트롤 시프트 엔터 누르면 돼요. 그럼 나오네요. 이런 식으로 구하면 빠르게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